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은 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이 출발이 됐는데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날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다우 지수는 0.38%, S&P 500 지수 0.52%, 나스닥 0.13%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동안 좀 다루지 않았던 유가, 이제 국제유가 관련된 전망 기사 하나, 그리고 또 요즘 연준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의 연말 테이퍼링 관련 발언,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Wall Street banks see oil prices shooting well above $80 this year. 자, 이제 월가 은행들이 올해 유가가 80달러 위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ere are their top stock picks.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가장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까지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월가 은행 전문가들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년 여름까지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제유가는 올해만 40%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상승 이유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들이 좀 완화되고, 그리고 또 여행과 운송 수요가 증가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는 3분기에 80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80달러가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반까지 브렌트유가 75달러에서 8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 강세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브렌트유가 내년 여름에는 100달러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100달러대를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뭐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평가를 하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 수요가 다시 돌아오는 데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꼽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먼저 엑손모빌. 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픽이라고 해요. 메이저 에너지 기업 중에 이제 뭐 실적도 훌륭할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엑소모빌 추천했고요. 그리고 코노코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그런 종목인데요. 가장 많은 탄력을 받을 종목이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유가 강세로 수익이 15%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꼽으면서 이제 수년간의 이런 저조한 수익률이 만회될 것이다. 또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석유화학 분야의 수익이 개선되고 저탄소 프로젝트로 장기 성장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쭉쭉 보시면 헬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모두 매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는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데본 에너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가 목표 주가를 74달러로 이제 설정을 한 상태라고 해요. 60달러보다 지금 현재 60달러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크레딧 스위스가 126달러의 목표 주가를 두고 있습니다. 필립스 66, 크레딧 스위스가 시장 수익률 상회 이제 아웃퍼폼 등급을 부여했고 목표가는 95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흐름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말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필라델피아의 연은 총재인 패트릭 하커 총재 여기 사진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올해 연말 테이퍼링을 할 것이 준비가 됐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테이퍼링을 일찍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쪽에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올해 시작돼야 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yes,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싶다. I would like to see tapering begin. 이렇게 말을 하면서 I would like to see it happen sooner rather than later. 늦는 것보다는 일찍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느리고 체계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현재 상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하커 총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테이퍼링은 간단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제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2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억 달러, 월 1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면 12개월이 될 것이다. I think that's a reasonable thing to do.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연준이 2023년에 첫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입장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key to that outlook, 전망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만약에 연말에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금리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한 2%대에 머문다면 그렇다면 머물러 있지 않다면 금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올해 7%, 내년에는 3.5% 예상했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제 5.8%에서 올해 4.5%까지, 그리고 2023년까지는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3%에서 3.2%로 오르겠지만 내년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이제 이 밖의 소식 좀 전해드리면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신규 시당 청구 건수가 36만 4천 건을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아무래도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미국의 6월 마켓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62.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회의를 내일까지 연장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이제 8월에서 12월까지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런 소식에 WTI는 75달러 돌파한 모습이었고요. 국제보건기구가 유럽 지역에서 다시 이제 10주 동안 이어졌던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세가 끝나고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도 상황이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악관. 미국에서의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저녁에 코로나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또 이제 댓글로도 남겨주셨던데 미국에는 지금 막 변이 우려가 그런 큰 상황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자, BMO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월가 전망 중에 가장 높은 수준 기록했고요. 이제 월그린스 부츠가 코로나 백신 접종 덕분에 실적 예상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7% 내렸고요. GM의 2분기 매출이 40% 증가했지만 월가 예상치에는 소폭 밑돌았고 이날 나이키 주가가 2% 올랐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유가 강세로 인해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6%, 옥시덴탈 5% 올랐습니다. 로빈후드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IPO 서류를 공식으로 제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티커명은 HOOD, 후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첫 출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좀 오늘 발언이 긴데요. 루솔드 그룹의 이제 짐 폴슨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여기 보시면은 Better news on COVID, vaccinations, reopenings, economic growth, and earnings fuel the advance.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더 괜찮은 소식, 그리고 백신 소식, 그리고 재오픈, 그리고 경제 성장, 그리고 실적이 이런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두 분기에 이어서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리더십이 좀 전반적인 참가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러 이런 섹터에서 상승이 나온 그런 한 분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물가의 경로와 그리고 경제 성장이 하반기 시장 리더십을 결정지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만약 물가 우려가 잠잠해지고 국채 금리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낮게 유지된다면 성장과 기술주가 계속해서 증시를 끌어올릴 것이다. 반면 강한 경제 성장이 물가 우려를 악화시키고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다면 조정 우려가 심화될 것이고 리더십은 순환주와 스몰캡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종목들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이벤트 당첨자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제가 뽑은 이제 두 분의 당첨자는 체리스프링님 그리고 아옹개비님 이렇게 두 분의 댓글을 제가 얻고봤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 이제 뉴욕 증시도 하반기 첫 출발을 기분 좋게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증시가 쭉쭉 오르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